요즘 거기 호가가 13억이던데 11억 4천만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네. 너무 비싸서 난 못 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재우 씨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곧 15억도 간다던데 가보면 알겠지.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파트 시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요. 1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체 그가 산 아파트는 어디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재우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10명의 직원을 이끄는 회사는 지역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고 연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키웠으니 이제 투자를 좀 해야지. 그동안 쌓아온 자본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 매력이 없었고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손대기 망설여졌죠.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일식집의 사장님이었는데 5억을 투자해서 수익률 50%를 달성했다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 순간 재우 씨의 머릿속에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부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오션뷰 아파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삶 그리고 자산 가치까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지만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부동산 투자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땐 몰랐죠. 어느 토요일 저녁 재우 씨는 사업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마린시티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에서까지 와서 사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투자해서 2년 만에 3억 정도 번 것 같네요. 그 말은 재우 씨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마린시티면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지역 맞죠? 대교가 한눈에 보이고 반짝이는 바다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그곳. 매일 아침 창밖으로 그런 풍경을 본다면 인생이 얼마나 근사할까?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돈까지 벌 수 있다니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재우 씨는 바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마린시티 부동산, 부산 오션뷰 아파트 투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자 화려한 영상들이 줄줄이 나왔죠. 유리창에 비친 푸른 바다, 럭셔리한 아파트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영상 속 자막은 더 자극적이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린시티, 부산의 강남. 재우 씨는 영상을 볼수록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내 인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는 밤늦도록 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읽고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투자 지역을 메모했어요. 마린시티 아파트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서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까지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재우 씨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집은 다르다니까.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 그 주 주말 재우 씨는 서둘러 마린시티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엔 다양한 매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재우 씨를 보자마자 친절하게 매물을 소개했습니다. 마린시티는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구축을 사두시면 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곧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쪽 신축 단지들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 구축이라 신축 아파트들보다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더 높습니다. 재우 씨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역세권에다가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저 새 아파트들보다 더 비싸진다는 말. 그는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재건축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중개사는 계속 재우 씨를 설득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재건축은 무조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각종 블로그나 기사에서도 재건축 얘기가 한창이었고 결국 재우 씨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마린시티에 96년식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23평의 매매 가격은 11억 4천만 원, 전세는 3억이었죠. 사무소를 나오며 재우 씨는 뿌듯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몇 억은 금방이야. 계약 후 몇 달 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또 부동산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마린시티 쪽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거기 가봤거든. 요즘 거기 호가가 13억이던데 11억 4천만 원에 산 거면 싸게 잘 샀네. 너무 비싸서 난 못 샀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았던 재우 씨는 밥값도 계산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15억도 간다던데 가보면 알겠지.
투자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더 붙었고 사업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새 창고를 임대하고 배달 차량도 2대 추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전세입자가 연락 왔는데 나가고 싶다네요. 요즘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재우 씨는 당황했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죠. 처음에 3억이었던 시세가 2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7천만 원을 돌려줬죠. 사업 확장에 돈을 투자했던 재우 씨는 겨우 자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나니 재우 씨의 통장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 집값이 곧 오르면 이 정도 손실은 메울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매달 사업으로 버는 돈이 있으니까 또 모으면 돼. 재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점점 커져갔죠. 그는 부동산 앱을 켜고 매수한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요. 11억 4천만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4억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던 겁니다.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출 이자가 급등했죠.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계획을 미뤘고 외부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의 상급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물은 쌓여갔습니다. 너무 답답했던 재우 씨는 부동산에 들러 상담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급매로 내놔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재건축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죠. 문제는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우 씨의 재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가 줄면서 매출도 30%나 감소했습니다. 식당들이 주문을 줄이고 마트도 재고를 소진하느라 발주를 미뤘습니다. 직원 월급, 창고 임대료, 차량 유지비까지 겹치니 회사 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우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리면 어쩌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는 이제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025년 초 재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선 늘렸던 사업을 줄이고 재정비해야겠어. 결국 확장했던 창고와 차량을 줄였습니다. 손실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는 유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우 씨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선 재우 씨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오후엔 회계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에는 협력업체를 직접 발굴하며 회사 안정화에 힘썼습니다. 최근 동일 조건의 매물들이 7억 후반, 8억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실이 3억 이상으로 크지만 마음을 다잡고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벌면 돼. 앞으로 절대 무리하지 않아. 재우 씨의 사례는 갭 투자와 재건축 투자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최근 1, 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원에서 마피 3,400만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